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좀 괜찮게 전세계 시장이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어느정도 반등을 좀 하면서 저는 상승 쪽으로 추세를 틀어 올리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장 초반엔 조금 가는 듯 하더니 이내 밀려버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약간 다른 흐름을 가져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 하락했고 코스닥은 0.4% 상승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전세계 시장도 유럽 시장들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죠. 상승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약간 하락하는 수준에서 진행이 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은 아직은 열리진 않았고, 보면 나스닥 선물이나 S&P 500 선물이 빠지는 것을 보면 오늘 미국 시장도 좀 밀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오늘 아시아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는데 이 대만 가권 지수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대만 지수와 우리나라의 증시와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만 증시가 장 언제 열리냐면 오전 10시부터 2시 반까지 열리거든요. 근데 오늘 대만 가권 지수가 오전 10시 이렇게 열리면서 보시면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을 좀 보면요, 오전 10시에 열리면서 상승을 좀 했다가 이내에 지금 밀려버렸어요. 이런 흐름들이 우리 증시에도 비슷한 오늘 흐름을 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그 상해 지수라든지 뭐 이런 지수들이나 뭐 니케이나 아니면 나스닥 선물 지수와 커플링하면서 움직인 경우는 많이 봤지만 이렇게 좀 이례적이죠. 대만 가까운 지수와도 좀 커플링하면서 흐름을 가져갔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오늘 뭐 장중에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 코인들이 많이 좀 흔들흔들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코인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최근 시장은 주식이나 코인 할 것 없이 리스크 헤지에 정말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강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에만 임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비중을 세게 실어서 갈 때는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대만 가권 지수도 그렇고 뭐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대만에서 특히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 대만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게 우리 시장까지도 영향을 주는 좀 그런 상황이다. 유럽과 미국 시장이 괜찮더라도 대만 시장 때문에도 또 밀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음봉을 좀 만들면서 빠졌어요.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오늘 흐름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양봉을 좀 세워주면서 틀어 올려서 올랐다면 좋았을 것인데 오늘 좀 밀려버렸고, 코스닥도 물론 뭐 큰 하락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상승 초반의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스닥은 추세 자체가 60이평선 이제 위로 점점 상승할 수 있는 쌍바닥 만들고 상승한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주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뭐 이런 식의 흐름으로 쌍바닥을 좀 만들면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매동을 좀 본다면 코스피는 오늘도 개인이 순매수했고 외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오늘 기관이 그래도 좀 들어오면서 막아줬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여전히 순매도를 했고, 코스피와 코스닥 공매도 관련주들은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그죠?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코스닥 150 종목 편입 지수들은, 그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흐름 자체가 힘들 수 있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속적으로 좀 매매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가지고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된다는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오늘도 SK 삼형제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계속 예상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22평선 이 하방 구간에서 바닥을 좀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오늘 강하게 상승했어요. 9% 이상 상승을 했고, 만에 하나 이 17만원 정도 라인을 돌파해주는 순간이 나타난다면 굉장히 좀 급하게 급등할 수도 있는 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슈도 있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긍정적인 호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차트가 상장 후에 이렇게 바닥을 잡고 이내 상승하면서 지금 이 상승의 첫날에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따상이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몸통의 끝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수급이 좀 괜찮아지면서 상승한다면 공매도에 대한 또 이슈도 없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저는 강하게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오고 있고요. 아울러서 개인은 상승할 때 팔아버리고 기관이 또 들어왔단 말이죠. 이 정도 수준의 기금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외국인도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수준 있는 어떤 수급이 의미가 있는 수급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급이고, 이게 차트로서 반영이 된다면 실적도 괜찮잖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상승률이 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좀 눌린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좀 종목이 아닌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좀 홀딩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지금 상황으로는요. 케미칼과 디스커버리도 둘 다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오늘 케미칼이 0.98%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위치가 상승이라고 해서 강하게 틀어 올리기에는 바닥권이에요. 양봉이 3개가 동시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적산병이라고 할 정도의 뭐 두꺼운 단봉이 나오진 않았고요. 오늘 역시 300이평선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만 밀렸죠. 하지만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슈가 다 지나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주고 추세 전환을 하면서 시장이 반등해 준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이 구간은 바닥인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케미칼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들어왔고요. 개인만 좀 순매도를 했고, 다만 공매도를 본다면 오늘 이 케미칼의 공매도도 또 나왔죠. 어찌됐건 뭐 4% 정도, 거래량이 4%니까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뭐 그동안 워낙 눌려서 바닥권에서 기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케미칼이 지금 이 정도 금액이라면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의 이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이게 대차장고 상환 이게 안 떠 있는 것이 제 생각에 아직은 집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집계가 안 되어 있는 건지 아예 이게 대차가 없는 건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잔고가 안 떠 있는 거 보면 아직은 이게 집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공매도 비율은 좀 줄었다라는 점, 요점은 좀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 차트상으로는 지금 말씀드릴 게 있나요? 뭐 워낙 바닥 구간에서 지금 25만원 정도가 사실은 엄청 아래에 꽂혀있는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 때는 저는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다시 한번 더 지지를 테스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더 밀려가지고 바닥을 더 찝으러 가진 않지 않을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지켜보면서 관망을 하고, 만약에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25만원, 24만원 언더로 막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에선 이 갭을 메우러 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24만 7천원 8천원 그 구간을 거래량 실리면서 깨질 일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이고, 충분히 저는 반등에 대한 흐름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디스커버리도 지금 오늘 또 빠졌네요. 1.67% 빠졌고요. 300일평선까지 다 닿았습니다. 이때 강하게 좀 상승했던 상승분을 거의 반납을 한 상태고, 그죠? 거의 이제 뭐 조금만 더 있으면 이때 강한 상승은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흐름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흐름 자체가 길어지긴 하지만 수급이 변동사항 없이 이렇게 개인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은 시그널이 없다.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 호재의 시그널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변동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뭐 거래량도 많이 빠져 있고 수급도 개인들만 계속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딱히 특별한 이벤트나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아울러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공매도는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5%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에 막 20% 가까이 갔던 공매도가 5% 가까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점은 그래도 한번 내일 시장을 좀 지켜는 봐야 되겠죠. 공매도가 조금 줄어드는지 안 드는지를요. 그리고 대차잔고 보면 오늘 여전히 뭐 대차잔고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그동안에 10% 20% 가까이 가던 공매도가 조금은 줄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라인, 그러니까 지지가 확실해지는 라인에서는 공매도가 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 정도 구간대에서 깨지는 것은 쉽지가 않다. 더 빠지긴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상승만 남았는데 그때 하락 쪽에 베팅을 하는 공매도 세력이 이 공매도를 칠 수 있을까요? 칠 생각이 들까요? 저는 그거는 당연히 쉽지는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 공매도도 이 정도 구간대에서는 많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얘가 반등을 해서 뭐 7만원 8만원 간다면 당연히 공매도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반등을 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쨌든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줄어들 수가 있고, 그게 피크를 찍으면 피크에 다다를수록 공매도가 다시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면서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도 좀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만 가권지수와 커플링하면서 움직임에 따라서 아쉽게도 시장이 그렇게 썩 나이스하게 흐름을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뭔가 이렇게 정말 지겨운 이런 흐름일 거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등 쪽의 흐름은 분명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런 힘든 시간도 견디면서 포트를 좀 조정하면서 흘러간다면 추후에 괜찮은 또 시간이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위험한 시장에서는 뭐 신용 비율이 높다라거나 아니면 신용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분들은 좀 없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비중을 잘 관리하시면서 혹시나 급락에 따른 반대 매매도 나올 수가 있는 우려스러움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시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워낙 지금 그 시장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잘 견디시고 좀 힘내시고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요, 기존 유안타 증권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휴 등록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쩐대리로 제휴 변경 등록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전화 한 통화로 해주시면 이렇게 제휴 변경 등록 요청이 되고요. 후원해 주신다라는 좀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안타 계좌를 아직 쓰지 않고 계신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이렇게 유안타 스마트 검색 계좌 개설 누르셔서 개설 확인해서 이렇게 유치자 정보 등록 부탁드리고요. 제휴 콘텐츠에서 쩐대리 검색 조회 등록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내일 시장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현재 지금 뭐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 아무리 상승을 해도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계속 답보 상태로 3200포인트 1000포인트를 바라만 보고 있고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흐름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냥 넉넉히 손 놓아버리면 그게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참여하면서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지켜보시면서 적절하게 이 정도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움직이시면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5월 시장은 뭐 반등으로 좀 끝까지 좀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수익률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종목을 상관없이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냥 손 놓아버리시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지켜보시고 공부하시고 참여하신다면 이때 이 안 좋은 이런 시장 상황은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좀 추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유안타증권 제휴 등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